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최근엔 K문화를 내세운 관광객 유입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북에도 관광객이 증가했지만 관광 수요가 주로 전주와 군산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고요. 또 지역의 문화예술의 생태계 복원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의 문화관광 진단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전북의 문화관광 분야의 이슈와 성과를 점검해보고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컨텐츠 개발 등 전북의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도민들은 올 한 해 전북의 문화관광 분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발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여행 기회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전북에도 야행이나 독서대전, 감맥축제 등 대면 축제나 문화공연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전국에 비슷한 축제들도 많기 때문에 전북만의 매력을 알리고 발굴하는 데 좀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제 주위에서 온 사람들은 먹을거리도 많고 다양한 이제 국악 문화, 공연 문화도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좋은데 너무 한옥마을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볼거리가 한옥마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명소가 있는데 좀 더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주와 전북을 좀 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은 요즘에 로컬 여행으로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에서. 부산은 올해 방문의 해잖아요. 도에서나 시에서나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여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 공모 영상이라던가 슬로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도 아리랑 마을도 있고 지평선 벽골제도 있고 묶어서 테마를 하루 정도 이렇게 시티 투어 같이 이렇게 좀 잘 짜면 저희도 좋겠더라고. 전북이 산업화에 뒤처진 만큼 자연환경이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민들 먼저 지역을 여행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는 문화관광하면 전북이라는 이미지가 많은 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의 문화관광 현 주소 발전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문화체육관광국의 천선미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용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전통문화전당 임미애 책임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 이거 한 분야도 아니고 세 분야를 맡아서 우리 천선미 국장님 주말도 없이 전라북도를 뛰고 계시는데 오늘은 체육을 좀 제외하고 물론 체육을 통한 또 문화관광도 함께 연계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목에 걸맞는 문화관광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올해는 조금 그래도 어떤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께서 올 한 해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선미 국장님. 바쁜 시기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 활기가 좀 넘쳐나는 문화관광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그 안전과 변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먼저 코로나 팬데믹 또 완화와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한 해였고요. 예. 또한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뒤처져 있지 않게 생존해 나가기 위한 언택트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중요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문화예술인과 또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어려움도 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민의 일상과 문화관광 분야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올 한 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 많이 뒷받침이 되었는지 한번 평가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자, 문화관광에 있어서 역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최영기 교수님, 네. 도민들 입장에서 문화관광하면 마치 이제 방문객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있어서의 문화관광이 먼저 피부로 와 닿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객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관광으로서의 주소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 앞에서도 이제 도민의 목소리에서 한옥마을 중심, 전주 중심 말씀하신 게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예. 도민들이 살기 좋아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당연히 살기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살기 좋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문화적인 향유뿐만이 아니라 먹고 살 거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겠죠. 예. 관광 산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그 소비를 통한 관광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예. 이 부분을 도민들께서 많이 체감을 하시면 아마 이제 이게 누구를 위한 관광이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우리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여기서도 내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관광이 중환자실에 환자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는 이제 좀 치료를 통해서 어려움을 견뎌서 이제는 외래 환자까지는 온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완치가 되려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올해 한 해 3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예. 올 한 해만 좀 잘 좀 견디시면 예. 뭐 예전과 같이 좋은 시기가 올 거니까요. 우리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좀 화이팅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관광하면 왠지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문화하면 문화라는 게 뭐지?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이런 축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좀 더 문화관광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임미애 연구원은 가장 문화생활을 잘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한 해 우리 전라북도를 좀 보세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문화를 즐길 수는 없고요. 예. 항상 뭐 긴장 속에서 문화를 만들고 그게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코로나가 거의 뭐 사회 경제 전반의 모든 산업군에 타격을 준 건 그렇죠. 확실한데 뭐 특히나 관광 분야라든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은 대상자와 대면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뭐 지난 3년간 힘든 거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분명히 어떤 비대면 콘텐츠라든가 이런 어떤 소통의 콘텐츠로 그렇죠. 어떤 자구책을 충분히 마련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소통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로 잘 견뎌주셨다. 그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그 단단해지는 것이 또 저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 잘 견뎌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외래 환자까지 됐습니다. 이제 쾌유하고 완치되는 그 시점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민선 8기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7개월 정도 돼 가는데 전선미 국장님, 자 뭐 민선 8기 전라북도 문화관광 분야 공약 이번 기회에 좀 더 풀어주시죠. 네. 이제 민선 7기에 이어서 우리 이번 민선 8기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체육 관광 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공약 소개를 좀 먼저 네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우리 K 컬처 즉 뭐 특히나 우리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K 그 한류의 원료들이 있습니다. 뭐 한지랄지 한옥이랄지 한복이랄지 한식이랄지 예. 뭐 이런 그 한 브랜드. 그렇죠. 이 그런 K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한번 건립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또 기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 관광의 트렌드가 예를 들면 집단 관광,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맞는 치유 관광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치유 산업 육성과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은 체육, 스포츠에 대한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관광, 치유, 연계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 뭐 체육, 스포츠 그 뭐 재정 확대와 더불어서 또 그러니까 무주 태권도원의 그 태권도 사관학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을 좀 건립하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약 20개 사업의 그런 공약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우리 천선미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컨텐츠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이번 민선 8기에 좀 두드러진 핵심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돼야만 우리 도민들도 조금 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환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점을 바라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산업화 이게 최근에 뭐 우리 김관영 지사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그 윤석열 정부도 이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뭐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이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줘야만 산업으로서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문화관광의 산업화,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산업화는 이러한 문화관광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져야 한다. 충분하게 산업화할 수 있는 공급자가 존재해야 하고 예. 그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인적 역량들을 가진 자원들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지역의 청년들을 활용한다든지 지역의 요즘 뭐 60세가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적인 세대별 스펙트럼을 봐가지고 무엇을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문화 관광을 통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만 저는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화와 관광의 산업화는 그 산업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산업의 생태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앞에서도 이제 한옥마을 중심 말씀을 하셨는데 빅데이터로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다시 하향세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경제 가치로 또 이 관광 수요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본다면 확실히 우리가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건 맞는 것일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예. 이제 연구를 한 결과들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죠. 예. 이 관광객 몇 명이 지역의 인구 1인 대비해서 몇 명이 와야 똑같은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예. 그런 연구를 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뭐 도민 1명이 줄면 관광객 84명이 필요하다는 조사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 네,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라는 얘기는 예. 전주 시민 12만 명이 소비한 금액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굉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무주진안 장수의 인구가 한 6만여 명 정도 된단 말이죠. 다 합쳐서. 예. 그러면 무진장에 관광객 500만 명이 온다면 그 무진장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 우리가 사실 그 체감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당장 내일에 눈이 온다면 내일 눈 대비를 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도시가 소멸되고 인구 감소로 해서 지역이 소멸된다. 그 대안은 뭐냐? 바로 예. 외지로부터의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서 소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오시게끔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K컬처 전선민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브랜드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이 한옥마을에 가면 전주 한옥마을이고 한지 한식 한지 한복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잠깐 와서 머물고 숙소는 뭐 저희 여수로 가고 뭐 순천으로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임미애 연구원님 아무래도 이제 한지 관련해서 또 책임 연구원으로서 또 실장으로서 맡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꿰서 우리도 함께 누리고 즐기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좀 함께 해야만 이것이 이제 수요 대비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매길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종사자분들이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예. 저희 어떤 행정하는 분들하고의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예. 일단은 저마다 이추에서 이게 지금 다시 찾은 귀한 일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한 또 그 일상에서 귀한 문화 예술들을 정성스럽게 이걸 온 마음을 다해서 펼쳐 주셔야 되는데 예. 특히 이게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이 어떤 이 지역의 어떤 문화 관광 그 부분을 어떤 그 힘과
그동안 비축했던 힘과 예, 네. 지혜로 진정성 있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예. 좀 특별함을 더해서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이제 뭐 어떤 저희 전주 천년 한지관이 지난 5월에 개관을 했는데 한지를 뭐 단순한 어떤 그 종이로만 저희가 보여줄 것이냐 예, 지속적으로 고유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는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 어떤 형식으로 많은 대중들한테 이거를 조금 알릴 수 있는 문화기획이 필요한가 그런 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뭐 한지 한식 한복 이야기하면서 한으로 시작하는 것이 콘텐츠는 아주 훌륭한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뭐 농담 섞인 네, 이제 네,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대중화. 네. 그 한지관 같은 게 문을 열었잖아요. 한지관에서 특별히 조금 더 이런 대중화를 많이들 찾아오시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지 소개 이 시간을 좀 더 통해서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대중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이쪽에 조금 종사를 좀 오래 하다 네네. 보니까 뭐 자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전통의 한 브랜드를 대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말 그대로 정통성만 가지고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어려운 대목이긴 한데. 네, 예.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귀하고 어떤 지켜져야 될 일이고요. 그 외에 어떤 문화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개선하고 재창조하고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걸 보듬어줘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걸 찾게 되는 거고 예. 계속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지 부분을 제가 이제 그쪽이 이제 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한지 자체의 종이도 굉장히 귀하고 좋고 예. 그 부분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도 굉장히 저희가 논하고 있고 예. 때로는 그걸 뭐 어떤 그 심중을 기해서 토론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 어떤 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도민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이 어느 정도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뭐 전북의 문화유산이 천건 시대.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럼 가장 한국적인 게 어디야? 바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지? 그 뭐지에 대해서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천세명 국장님이 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앞에서 좀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정읍에 가면 동학농민기념관도 있고요. 무주의 그 태권도원 또 태권도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노력들 여러 가지 뭐 조선왕제 본향 경기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1000건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좀 더 언급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전북 문화유산의 1000건 시대를 열었다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올해도 이제 문화재 지정이 많이 됐는데요. 예. 좀 아주 대표할 만한 것이 지난 10월 12일에 문화재청 사적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그 임진왜란의 그 웅치 전적지가 저 사적으로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양무 호남 시무국가 그렇죠.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던 그 시기에 1592년 7월 8일에 벌어진 웅치 전투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 사적으로 지정이 된 건데요. 예.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초기에 해상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상전으로서의 최초의 승전회로 기록이 되고 예. 또 이후에 이제 조선 임난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걸 이제 그 다 카운트해서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유산 그러니까 1000건 이상을 보유하게 된 해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1962년도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1009건인데 현재까지는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14,500건이 있습니다. 오. 그렇다고 볼 때 약 7%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순위가 순위로 보면 7번째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순위라기보다 이제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 문화재를 통한 문화유산을 좀 더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해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 저기 태권도 이제 국기인 태권도를 전북을 찾는 해외 그 이제 관광객과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태권도를 여행과 결합한 그런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예.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원을 활용해가지고 그 특수목적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큰 호응과 인기를 얻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또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추진한 어떤 농촌에 와가지고 관광하고 체험하고 또 숙박할 수 있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3개를 평가를 했는데 예. 우리 전라북도가 5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 목풍 보도해드렸는데. 승지마을이랄지 이런 곳들이 되어서 저희가 역시 우리 전라북도는 또 찾아올 만한 곳이다. 예. 농촌 저 체험 관광을 더욱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예. 그런 계기가 되었던 예. 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문화 쪽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그 법정 도시로서 그 고창이 며칠 전에 법정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고창군이. 예, 예. 그래서 잘 앞으로도 이제 어떤 문화의 꽃이 그 지역에서 펼쳐질 것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예. 특징적인 것은 우리 전라북도를 관광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우리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을 만들 지가 2013년부터 되었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에 만들어서 홍도, 춘향 그런 것을 했다가 작년에서부터 우리가 몽연, 그러니까 저 서동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예. 계속적인 그 판소리 댄스컬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중 80회를 하고 무려 약 6천 명 정도가 관람을 한 그런. 그래서 이 지역에 오면은 관광을 하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공연으로 자리매김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뭐 아테마스터나 세계 잼버리 대회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전북문화관광 재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컨트롤타운은 이제 천선미 국장이 계시는 곳에서 지휘를 하고 실질적인 것들은 이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우리가 이제 공기관으로 이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예, 네. 또 민간한테 또 위탁해가지고 하는 그렇죠. 그런 자율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런 또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또 관에서 직접 또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이런 예. 3가지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여기 이제 투입을 하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컨텐츠가 되고 힘이 되면서 관광으로까지 연계가 되고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대목 속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재단 대표이사분도 새로 오시고요. 그렇죠. 또 조직의 어떤 그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또 인적 그런 혁신의 예. 방안들로 지금 거듭나면서 예. 내년에는 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예. 우리 저희 도민들에게 좀 아주 좀 만족도가 있는 그런 예. 그러니까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이 문화관광이 같이 있는 것이 시너지도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또 각자의 역할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모든 것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그렇겠죠. 있지만 예, 네.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그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벌써 올해가 벌써 6년 차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정도 되면 문화는 문화 쪽에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관광은 관광 쪽에 더욱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이제는 정말 그 조직을 분리해서 지금 우리 그 광역 가운데서 도 단위의 관광재단이 없는 곳이 물론 이제 우리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들은 최근에 이제 충남도 관광재단이 만들어졌고 없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남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효율적인 것들이 그동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왜냐하면 조직이 별개로 가게 되면 조직의 인력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예.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더욱더 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본부제를 하면서
공모 사업을 굉장히 많이 따왔지 않습니까? 예. 몇백억을 따왔단 말이죠. 물론 뭐 매칭이 되는 건 합니다만, 근데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이 관광재단으로서 독립을 시키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광이기 때문에 예. 저는 서로가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고 예. 지금의 형태보다는 좀 더 분리되어서 전문성을 가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문화관광융합 굉장히 저희가 항상 뭔가를 기획할 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획만 생각했다면 어떤 분이 와줄까 이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이왕 이 전주 쪽에 전라북 쪽에 들리는 분들이 또 예. 찾아보시거든요.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 관광거리가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획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뭐 어떤 크고 작은 기획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연령층을 조금 고려를 하는데 예. 젊은 층들은 SNS나 뭐 이걸 비롯해서 모든 어떤 정보에 굉장히 노출돼 있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그 젊은 층들 그리고 또 어떤 구성원을 생각하면 가족 단위의 또 구성원의 어떤 여행객이나 관광객들 문화를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족 중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소비에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어머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기획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획을 하되 한 번이 아니라 재방문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 내가 있는 이 동안 내가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뭐 2년, 3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람을 위한 기획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전북관광의 어떤 질적 개선이나 유치 증대를 위해서는 타 지역과 또 구별이 돼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전라북도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은 어느 지역에 견주어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체로 특별한데 전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뭐 시도해보겠다고 찾는 것보다 사실은 그동안 있었는데 예. 해왔는데 좀 개선이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더 깊고 또 어떤 다듬는다면 깊고 새롭게 개선되면서 또 다른 또 콘텐츠하고 융합이 되면서 예. 제대로 이게 가서 이거야말로 그렇게 확장시키는 이야말로 어떤 전라북도의 어떤 전북다운 어떤 지역 브랜드고 또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경쟁력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새롭게 사업을 펼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제 아태 마스터스 대회라든지 세계 잼버리 대회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이제 유치하는 것도 우리 전북의 문화관광 특히나 이제 체육 관련해서도 큰 경제 여파가 있을 텐데 글쎄요 이제 뭐 장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최기 교수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투입 대비해서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내년이죠. 벌써 예. 뭐 5월이고 뭐 그러니까. 예. 잼버리는 8월이고 또. 네, 예. 5월이고 8월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것을 개최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개최할 때는 당연히 운영을 잘 해야 되겠지만 예. 그 이후에 이것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죠. 예,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네, 물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수 엑스포 사례를 잘 봐야 된다. 물론 예. 여수 엑스포와 우리 잼버리와 마스터스 대회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엑스포의 경우에는 메가 이벤트지만 우리 이건 이제 이벤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벤트인데 과연 이러한 그 시기에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생활체육만 스포츠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라는 것을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를 하거든요. 들면 소비가 가능한 곳인가? 그렇습니다. 뭐, 예. 네. 관광이 가능한 우리는 곳인가? 뭘 예. 내놓아야 될까요?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우리 문화유산 천건 시대 아주 자랑할 만합니다. 예. 근데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실 전라북도의 강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K컬처의 오리지널 원형들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요. 외부에서 그게 대해서는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K 콘텐츠의 원형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관광객들에게 또 우리 도민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 있을까? 우리는 너무 흔해서 이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스타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K컬처 오리지널의 스타. 전라북도에 가면 우리가 부산을 왜 관광을 합니까? 부산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 확실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왜 오느냐? 뭐 때문에 와야 되겠습니까? K컬처인데 저는 마스터스에 오신 분들이든 잼블에 온 우리 청소년들이든 대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음식, 미식 목적지로서의 전라북도라든지 뭐 이러한 우리의 생활문화, 한지도 생활문화니까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을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혜 연구원님 말씀 듣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우리 천선미 국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메가 이벤트 정도는 아니지만 이벤트가 충분한 이 국제적 행사를 유치했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하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많은 경영적 어려움, 손실 때문에 힘든 지자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욱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대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자연스러운 저는 융합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따로국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각각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그 진정성 있게 같이 좀 융합이 좀 됐으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특별하고 이 전라북도만의 어떤 그 원형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정말 저희가 제대로 같이 비벼볼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좀 토론이 되어져야 되고 따로따로 지금 내년을 위해서 따로따로 고민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좀 진짜 함께 나아가보자. 함께 맞들어보자.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사 정말 노력해서 잘 따왔어요. 행사만 치를 것이냐,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함께 가져갈 것이냐, 또 아울러서 그 이후에 또 이 시너지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좀 해주셨는데 국장님 뭐 당연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세계 잼버리 대회, 아트마스터 대회 이제 잘 치러야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많이 숙고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정말 상품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참가자, 특히 이제 해외 그 참가자분들이 지금 많이 올까, 그게 제일 고민인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국제적인 스포츠픽 이벤트거든요. 아테바스터스 같은 경우인데 1차 페낭에서 한번 열렸고 저희가 두 번째 아시아권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저희도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또 우리의 관광 인프라 또 이분들이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휴식 그리고 어떤 관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 자체를 정말 잘 숙성시키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 이번에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도하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은 옆에 있는 두바이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스터스 대회에 오신 분들이 전라북도에 머무셔야 하는데 이분들이 대전으로 빠지고 서울 여기 며칠 계속 서울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들. 사실은 뭐 숙박이 우리가 전주가 좀 여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체류하실 수 있도록 좀 잘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행사 치르기에도 쉽지 않은 큰 행사여서
교수님과 우리 임혜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북의 문화관광에 관련된 이야기 세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부의 최용기 교수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 임미애 책임연구원 전북문화체육관광국 천선미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보기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컨텐츠 경쟁력 그리고 큰 굵직굵직한 문화 사업, 관광 사업들을 쭉 살펴봤고요. 조금 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코로나의 시대가 3년간 함께하고 지금도 이제 아직 종식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변수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뭐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의 결합한 접목한 어떤 문화관광 상품이랄까요? 이런 준비도 또 함께 해야 되는 게 현 시대이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천선미 국장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이 활동 무대가 상당히 이제 비대면 되면서 온라인 이어지고 있고 또 미디어로 많은 부분들이 함께 이제 연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변화에 좀 많이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부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럼 비대면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였습니다. 이 컨텐츠 수요는 이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 분야에서 특히 그 오프라인 컨텐츠를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을 해서 그런 지리적이고 신체적인 제약이 없는 그런 문화 향유를 실현해 보고자 저희도 이제 성장 동력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로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육성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가상 융합 경제가 이제 대두가 됨으로 인해서 그 신시장에 대한 그 선점하고 한류 확산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메타버스 콘텐츠 육성이 필요하고 저희도 이에 부응하고자 특히 우리 그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에서 이제 메타버스 시범 그 서비스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 제페토 내에 그 새만금 잼버리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여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12월 초에 오픈을 하였어요. 그래서 벌써 1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가상 콘텐츠 제작 지원인데요. 우리 전북에 이제 콘텐츠 가상 체험 공간인 그런 메타버스 전시관을 구축을 2023년에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재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도 좀 창출하고 그다음에 관광하실 때 이제 가상 공간을 구현하고 체험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제 도내 1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는데요. 기획과 촬영, 또 편집, 또 마케팅 분야까지 그런 전문성 있게끔 그 저희 콘텐츠 기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신개념 체류용 관광 이게 참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뭐 MZ 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층에서 이미 이제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 지난주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을 한국 방문회로 선포를 했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신산업과 K컬처의 융합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 천선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그 메타버스나 신기술들과 어떤 K컬처의 융합을 산업화하는 것에 또 누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저는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디지털화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실 전라북도는 K-컬처라는 표현을 오늘 여러 차례 썼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문화가 아주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날로그화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 지역의 문화 유산 또 문화 자원들을 예.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임의로 붙여서 디질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문화 자원들을 디지털화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이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우리의 자원들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소위 가상 세계에서도 이러한 K-컬처의 원형들을 MZ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축제의 메타버스 뭐 제페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아날로그 기반인 우리의 문화 유산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도 차원에서 한번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그 뭐 관람 생중계를 시청 뭐 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뭐 드론 축구라든지 네네. 예.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이면서 대회이고 또 산업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제페토도 말씀하셨고 1인 미디어의 시장 자체가 23년에 보니까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문화를 조금 더 교수님 말씀대로 재창조, 결합 뭐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아까 그 K컬처의 한 브랜드는 또 어떻게 이 부분과 연계시킬 것인가 임혜 연구원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예, 뭐 사실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부분이 아직도 어렵긴 해요.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예. 젊은 친구들은 막 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어렵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완전한 전문성이 없는데 뛰어들기보다 예. 조금 신압으로 조금씩 저희가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작년에 그 뭐 한지 축제를 할 때만 해도 재작년에는 뭐 19년도에는 코로나가 뭐 난리였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 문화 측면에서 관광 측면에서 무조건 취소해라 무조건 중단해라였다면 예. 작년에는 무엇인가 계속 이게 어떤 뭐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인데 이걸 무조건 중단하고 취소할 수는 없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축제만 해도 그러면 시민들을 뭐 여전히 우리가 참여형 축제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뭐 그 마당을 아예 오픈할 수는 없고 그때 고민을 한 게 사전 모집을 한번 해보자. 사전 모집을 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홍보만 해서 기다렸다면 예. 이제는 홍보를 하고 동시에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몇 달 전부터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5, 6개월 후에 이게 뭐 잠잠해지라는 보장이 없으니 예. 일단 모집을 해서 그때 5월에 축제를 열 쯤에 잠잠해진다면 그분들을 진짜 VIP로 초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자. 그래서 한 200여 명 시민들을 사전 모집을 해서 개막식에 저희가 줌으로 다 연결을 해서 동시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개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전날까지도 떨리죠. 노쇼가 많을까 봐. 그렇죠. 뭔가 떡을 잔뜩 드려야 현장을 찾아오시 똥말똥인데 그렇죠. 이게 비대면으로 집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은 정말 열심히 모집을 했고 또 나머지 한 달간은 그분들을 관리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관리. 네, 그 5월 그 축제 때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저희 약속한 대로 개막식에 참여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한 200여 명이 참여해 주셨고 그분들이 개막식 끝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그 비대면으로 또 그 체험을 같이 진행을 했고 캠프 형식으로 가족 캠프 형식으로 그걸 저희가 시도를 해보니 그 뭐 메타버스도 좋고 모든 어떤 뭐 신개념 체류형 관광 다 좋은데 거기에는 분명히 참여형이어야 한다. 그렇죠. 참여형이어야 하고
그런 어떤 경험 소비가 이 어떤 선순환의 구조로 재방문을 하던 다시 찾던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어떤 재경험 소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문화 소비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네. 조영기 교수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과 소위 온라인과 친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뭔가 그 관광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는데 소통의 도구가 온라인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 온라인이었다면 이젠 그걸 더 디벨롭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올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계속 볼 수 있는 축제는 온라인으로 소위 메타버스로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들과 계속 끊임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니까 저는 당분간은 이 부분도 좀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 차원에서. 잘록도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관광 쪽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선미 국장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 시간, 관광업계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벤처기업이나 관련 학과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관광업을 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전북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빠르면 12월 말 아니면 1월 초가 될 것 같은데요. 오픈 시기. 우리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오픈을 합니다. 위치는 전라 감영로에 있는 우리 문화관광재단 건물 1, 2층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재단과 함께 저희 관광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관광과 관련된 창업 기업들을 좀 발굴하고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을 체험을 하고 또 관광 산업에 이게 이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 지원센터를 우리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에서 이제 공동 추진하는 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100억 원 예산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주, 경북, 울산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주로 할 일이 이제 전통적인 관광업으로부터 이제 요즘 떠오르는 워케이션이나 이제 웰니스 관광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게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주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고 그 기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랄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개 정도의 관광 벤처 기업이 입주를 지금 거의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 이후에는 이제 그 관광 분야의 창업 지원, 그다음에 창업 교육도 컨설팅, 또 일자리 상담 이런 것까지 하면서 아주 지대하게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교수님, 이 전북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우리 대학에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 내지 창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광기업 지원센터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또 대전은 사실 우리보다는 좀 빨리 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쪽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은 이 창업의 생태계가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저도 그 과정에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기업으로서의 어떠한
벤처 예. 이런 것들의 생태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광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1인 기업도 있고 뭐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만이 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그렇죠. 또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관광 기업 제가 그 관광공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광 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확실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다면 우리 사실 그 문화협동조합들도 계시고요. 이게 문화관광으로 이 관광 기업의 정의 그 범위를 좀 우리는 문화와 같이 좀 생각해서 발굴을 해주면 충분히 우리도 좋은 관광 생태계가 기업의 예,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임미애 연구원께 그 참 다양한 분야의 문화관광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또 정통성을 뛰어넘어서 좀 더 대중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 이제 창작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창작자들의 현재 지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작지만 굉장히 이 부분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길 텐데 이 부분도 함께 좀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아우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때그때 저희가 급급하고 조급해서 정량적인 평가만을 한다는 게 항상 아쉽고요. 기관에서 또 정책적인 어떤 또는 그 문화적인 그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 정성적인 결과가 아니라 뭐 그 정량적인 것에 비해서 그 정성적인 것이 조금 뒤로 그렇죠. 평가받는 네네.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기획하는 것은 그 생각을 현실로 저희가 구현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예.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이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어떤 정량 보고에 너무 그 부분에 좀 매달리다 보니까 예. 정말 저희가 꼭 그 갖고 가야 될 그 포인트를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분야의 그 문화예술인들과 관광 종사자들이 정성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기획 예를 들어서 행정과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삶이 그 질적인 그 어떤 부분의 자양분이 되고 또 힐링이 그렇죠. 되고 네네. 그리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게 예. 어떤 그런 단발적인 이슈나 어떤 해마다 반복되는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조금 알겠습니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예. 전선미 국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 실태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서 중요한 에비던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팬데믹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복지인들의 그런 그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예, 정책도 세우고 또 생활 실태 또 창작 여건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사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귀중한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는 정말 중요한 또 해이기도 하고 저희 국제적인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필요하고요. 또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그 외국인 손님들의 이제 전북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도민들도 외국인 손님들에게 좀 더 따뜻한 친절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좀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외식을 할 수 없는 또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도 많이 저희들한테 지금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또 아무래도 팬데믹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관광 그리고 이제 문화 향유 또 향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예. 따도 좀 내년에는 우리 또 민선 8기 우리 도정의 그런 핵심 키워드인 문화 산업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예. 많이 좀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예.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기 교수님. 네,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고유가, 고금리, 경기 불황 뭐 이렇게 좋은 뉴스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그 패배 의식보다는 하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의 마음으로 예. 또 생존하는 것이 이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들 하시고 예.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민들부터가 문화관광 소비의 주인으로서 의식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방송 나가는 시점이 이제 성탄이네요. 예, 따뜻하고 안전한 그런 성탄, 또 소비하는 그런 성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인미의 책임연구원, 전북문화체육관광국의 천선미 국장,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부의 최영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새해 1월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